브루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 3 그 72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4.19 혁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목표는 여러분께서는 4.19 혁명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파악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설명할 수 있어야겠고요. 4.19 혁명 이후에 평화통일운동이 일어나고 다양한 민주화 요구가 분출되었음을 알 수 있어야겠습니다.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1960년 4대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이승만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반공 독재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민심은 정부로부터 떠나 있었죠. 인기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이미 선거를 앞두고 지방 관료들, 지방에 있는 관료들에게 사표까지 미리 다 받을 정도로 너 만약에 내가 당선이 되지 않으면 너희들은 사표를 수리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관권 선거를 준비하는 거죠. 대대적으로 부정선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렇게 됐던 부정선거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할 투표, 40%를 미리 투표를 받아 놓는다는 거죠. 사전투표. 3인조, 5인조 공개투표. 사람을 짜가지고 3명, 5명씩 짜가지고 함께 가서 투표하게 하는 거. 완장부대, 야당 참관인 축출, 깡패들 동원해서 야당 참관인들을 강제로 쫓아내버리고 뭐 이런 정도의 투표를까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 부분들이 많았고요. 대통령 선거는 오히려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관건은 부통령 선거였죠. 왜냐고요? 당시 야당의 후보였던 조병옥 씨가 선거를 며칠 앞두고 심장마비로 사망해버렸기 때문이죠. 지난 3대 선거에서 신익희 씨가 그렇게 해서 신익희 후보가 갑자기 돌연사하면서 쉽게 당선되었던 이승만, 강력한 무소속 돌풍을 일으켰던 조봉암까지 간첩으로 몰아서 사형시켜버리고 유력 야당 후보였던 조병옥 씨마저 심장마비로 죽어버리자 사실상 대통령은 이승만이 쉽게 됐던 겁니다. 근데 나이가 너무 고령이에요. 그래서 부통령은 지난번에도 민주당의 장면 씨가 됐는데 이번에 이 양반이 또 될 것 같아. 대통령이 유고시에는 부통령이 승계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자유당, 부통령은 민주당, 당이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자유당에서 부통령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유당의 이기봉 씨를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일으킵니다. 이게 바로 3월 15일 3.15 부정선거죠. 뭐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시장, 읍장, 면장을 임명제로 바꿔버리고 내무부 장관은 대대적으로 경찰의 인사이동을 해가지고 뭐 연고지 중심으로 경찰서장들을 배치하고 공무원 친목회를 조직하고 완전히 뭐 관권선거, 부정선거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선거가 이루어졌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뭐 이기봉 씨가 99%까지 득표한 지역도 있었던 거죠. 사람 수보다 투표 표수가 더 많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히려 투표율을 조작하는, 더 낮추는 이런 어이없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리고 당시 사진 자료 같은 걸 살펴보면 선거용지, 바꿔치기 한 선거용지를 몰래 소각장에서 불태우다가 딱 걸려가지고 사진 찍힌 것도 있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가 벌어졌던 게 3.15 부정선거. 당연히 이기붕 씨가 당선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자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납니다. 특히 한 번도 자유당 정부가 자유당 인사가 당선된 적이 없었던, 자유당이 다수표를 얻은 적이 없었던 야권 성향의 도시 마산에서 큰 표차로 집권 자유당이 여당이 승리하게 되자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산 시민들이 시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발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당일날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시위에 참가했던 학생 김주열 군이 실종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나중에 이 김주열 군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얼굴에 최루탄이 박힌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됩니다. 이승만 정부는 시위자의 배후에 공산당이 있다 하면서 또 반공 프레임을 씌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사람들은 속지 않는 거죠. 여기에 설상가상 4월 18일 시위를 마치고 돌아가던 고려대 학생들, 고대생들을 당시 이승만의 행동부대, 자유당의 행동부대 역할을 하고 있었던 정치깡패 이정재, 이 반공 청년단 학생들 아니죠, 깡패들이 이 고대생들을 습격하는 고대생 습격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제 이게 직접적인 계기가 돼서 서울 시민들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죠. 4월 19일에 4.19 혁명이 시작된 겁니다. 고려대, 동국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위대가 당시 대통령이 머물고 있던 경무대로 몰려갑니다. 경찰이 무차별 총격을 하고요. 많은 사상자가 나오죠. 이승만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해야 합니다. 준전시 상태라는 거죠.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런데 이 계엄군 사령관이 시민들을 자극하지 말고 먼저 총 쏘는 일은 없도록 해라 라고 해버립니다. 시위대에 동조해 준 것이죠. 초등학생까지 참여하고 대학교 교수단까지 시위에 참가합니다. 미국마저 이승만의 등을 돌리죠. 결국 이승만은 스스로 권좌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승만 하야. 그리고 하와이로 망명하게 되는 거죠. 니 나가라 하와이가 돼버리는 겁니다. 4.19 혁명은 학생과 시민이 독재 권력을 무너뜨린 민주혁명입니다. 반독재 민주화 운동과 평화통일운동의 주춧돌로 이 4.19 혁명은 그래서 현재 87년에 만들어진 87년 6월 항쟁으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에도 헌법 전문에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큰 이정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자, 대통령을 하야시킨 국민들,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민주화 요구와 평화통일운동이 확산이 됩니다. 학원 민주화, 6.25 전쟁 중에 희생됐던 민간인들, 민간인 학살 사건, 이런 것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 그리고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라는 구호로 대표되는 평화통일운동, 그동안 반공 정책 때문에 아예 이렇게 평화통일 주장하면 간첩으로 몰아버렸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평화통일하자, 우리나라 중립화해서 중립화 통일하자라는 주장들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중립화 통일론. 소련 편도 미국 편도 들지 말고 우리 민족 하나로 통일하자. 그리고 중립국으로 가자. 이런 운동이었죠. 이남에 전기를 주고 이북에는 쌀을 주자. 우리 서로 경제적으로 협력하자. 이런 주장들도 나왔고요. 결국 이제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총선을 치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자유당은 물론 몰락하고요.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압승합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 자체가 2공화국 헌법은 총선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내각을 이루는 내각 책임제, 양원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압승함으로써 민주당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나오죠. 내각 책임제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이렇게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존재하지만 의례적인 국가 지도자, 의례적인 국가 원수일 뿐이고요. 의례적인 국가 원수고 사실상의 모든 권한은 내각의 총리, 국무총리에게 있죠. 그래서 장면 내각이 출범하게 됩니다. 당시 대통령은 윤보선이었는데 윤보선 체제라고 하지 않고 장면 내각이라고 하는 이유는 내각 책임제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범하게 된 이 공화국,
이 공화국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요. 공무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그리고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죠. 하지만 4.19 혁명으로 분출된 민주화 요구를 제대로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공화국의 2대 악법, 이 공화국의 2대 악범이라고 하는 법까지 만들죠. 하나는 반공법이고요. 하나는 대목금 규제법입니다. 평화통일을 주장하면 간첩으로 간주하겠다. 공공건물에서 20m 이내의 집회 시위는 안 된다. 이런 법은 당시 국민들의 평화통일 운동이나 민주화 요구와는 반대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4.19 혁명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3.15 부정선거, 그 책임자, 그리고 자유당 정권 때의 부정축제자, 이런 처벌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게 어떻게든 기대서 경제를 좀 살려보자 라고 해서 한미 경제협정이라는 것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이 원조 업무와 관련돼서는 미국에게 치외복권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원조 업무 관련 물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면세.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치외복권을 인정해주고 세금을 안 물려? 뭐 이러면 거의 뭐 당시 혁신 세력으로부터 이거 제2의 을사조약 아니냐? 미국에게 너무 특혜를 준다는 거죠. 치외복권을 인정해주고 막 이런 주장까지 있었습니다. 아무리 경제를 개발해야 된다지만 경제를 성장시켜야 된다지만 아예 대놓고 미국에게 이런 특혜까지 주면서까지 굴욕적으로 경제를 미국에게 의존시키려고 한다. 이런 비판을 받았던 거죠. 이런 와중에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장면 내각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4.19 혁명과 4.19 혁명으로 분출되었던 국민적인 요구는 군인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가로막히게 됩니다. 이 공화국의 민주당 정부는 스스로 무너진 면도 있습니다. 물론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있지만 대통령이었던 윤보선 씨와 내각 책임자였던 국무총리 장면 씨가 서로 같은 민주당 내에서도 구파와 신파로 나뉘어져 가지고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었거든요. 미국 민주당은 자기들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났다. 거기에 이제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결국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많지 않아서 빨리 끝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